자, 다음 페이지 379쪽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월 3일 거래인데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 원을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2일날 거래하고 지금 유사한 거래인데 2일날 거래는 손해보고 팔았을 경우이고 지금의 경우는 지금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를 받냐면 30만 원을 이익을 보고 처분을 했는데 수수료가 2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30만 원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수수료를 빼고 28만 원만큼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킨다 그랬죠. 자, 그러면 10월 3일 거 입력을 하겠습니다. 10월 3일. 자, 먼저 대변을 먼저 써볼까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차변을 넣어볼까요? 차변은 130 중에서 2만 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128만 원이 들어왔겠죠. 네, 그리고 28만 원이 지금 차익이 나 있는데 그것이 대변에 가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처분 이익 906번 28만 원.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입력하는 순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전표 입력할 때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전표 번호가 같은 번호이면 이것은 하나의 전표로서 밑에 분계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죠. 다 4일날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4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계약금 10%를 지급한 거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다. 그 권리를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그 권리를 자산의 계정 과목은 뭐예요? 선급금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하면서 선급금 자산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10월 4일 날짜 바꾸시고 출금 선급금 131번. 선급금은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채권이기 때문에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맘모스 거래처에 넣어야 됩니다. 자, 200만 원의 10%니까 2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2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20만 원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월 5일 거 볼까요? 경기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계약금 10%. 자, 5일날 거래는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의무가 발생하죠. 계약금을 받으면 우리가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 공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죠. 자, 현금을 받았으니까 입금전표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5일 날짜 입력하시고. 자, 입금은 밑에 보세요. 입금은 2번이죠. 예, 9분에서 2 입금. 입금이면 차변에 현금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것은 부채, 선수금 259번. 이거 부채니까 거래처 넣어야 돼요.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은 거래처를 꼭 입력 코드란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상사가 되겠습니다. 131번. $500만원이 10%니까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6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10월 6일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네, 현금이 나갔죠. 빌려줬다 이거예요. 대여했다. 빌려주었습니다. 대여금입니다. 빌려준 돈을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대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대여금이냐 장기 대여금이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했으면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한 것은 단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자산 증가시키고 현금을 대여했으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6일 차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금나라 100만원, 200만원 대변에 아니 출금으로 할걸. 네, 출금으로 해도 되죠. 네, 저는 대변에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출금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출금으로 해서 단기 대여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 2천만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차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입을 했으면 차입금입니다. 근데 이 차입금도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면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차입이면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건 6개월 후에 상환해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그 돈은 보통예금에 입금을 해놨으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자산 증가에 해당되는 거래죠. 자, 10월 7일 거 입력할게요. 자, 10월 7일 차변의 자산 증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서울은행 98001로 선택하시고 금액은 2천만원. 대변은 단기 차입금 260번이죠.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농협이죠. 2천만원. 네, 이렇게 거래처 잘 챙겨야 됩니다. 보통예금 서울은행, 단기 차입금은 농협,
거래처 잘 챙기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8일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직원이 출장 갈 때 출장비를 회사 돈으로 미리 우선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출장비 우선 계산해서 지급할 때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느냐? 예, 업무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차변에 가지급, 대변에 현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입력하세요. 10월 8일. 가지급금은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돼요. 김영숙으로. 이렇게 차변 대변 입력하셔도 되고 출금으로 한 줄로 입력하시면서 134번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31113 김영수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월 8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금 이건 했고 10월 9일이네요. 10월 9일로 가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항공료, 택시비, 숙박비 전부 다 여비교통비에 해당이 되죠. 자, 다 더해보니까 49만 원이네요. 29만 원에 20만 원, 49만 원. 그러면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건 뭐냐면 만 원은 김영숙 씨가 회사에다 입금시켰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만 원이 되겠네요. 차변에 오는 게 뭐예요? 현금 만 원하고 여비교통비 49만 원하고 이게 차변에 오겠죠. 대변에 가는 건 뭐예요? 업무 가지급금. 가지급금 50만 원이 대변에 가게 되고 차변에 현금 만 원, 차변에 비용 발생, 여비교통비 49만 원. 정리되시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9일 날. 대변부터 입력할까요? 4번 대변의 가지. 거래처는 김영숙. 50만 원. 차변. 여비 교통비. 49만 원. 또 차변. 현금. 만 원. 이렇게 되는 거래입니다. 네. 수분자에 차입할 때 네. 이자 진행들 뭐 이런 거 보면 네. 차입 관련해서 추가로 더 입력하는 게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대출 받고 이러면 만기 같은 데 입력 안 하나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회계 처리만 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뭐 이자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회계 처리하는 곳에서는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예.
자, 10월 9일까지 했고요. 이제 10월 10일 거래로 가볼까요? 자, 10월 10일 날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자, 이 사람도 숙박비, 항공료, 택시요금 네, 모두 더해 봅니다. 그러면은 42만 원에 47만 원 나오죠. 47만 원이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가 47만 원.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옵니다. 자,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이었죠. 가지급금 정산할 때는 대변에 가죠. 대변에 가지급금 김상진 40만 원. 그러면 7만 원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회사가 더 주었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대변에 가겠네요. 7만 원.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날짜를 10일로 바꾸시고요. 차변의 여비교통비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47만 원. 자, 대변의 가지급금 107번인가요? 아니죠. 가지급금 134번 40만 원. 자, 모자라는 7만 원 현금으로 나갔죠? 대변에 101번 현금. 선생님, 여기 가지급금은 거래처 코드 안 넣어요? 넣어야 됩니다. 네. 저도 지금 그걸 지금 봤어요. 네. 가지급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곤란하죠. 네. 김상진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가지급금에 거래처 김상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 가지급금 지급하고 나중에 출장 다녀와서 이렇게 정산하는 거, 예, 지금 두 문제 해봤습니다. 김영숙 씨 또 김상진 부장에 대한 거. 자, 다음에 11일 날 거래로 가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네, 원인을 모를 때는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처리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현금 과부족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현금 과부족을 계정 과목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기록할지 대변에 기록할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 이게 문제일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현금 과부족을 차변 대변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이 현금이 부족했는가 과잉했는가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좋아요. 현금이 부족했다는 건 뭐예요?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대변에 현금이 자리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현금 과부족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현금이 5만 원이 과잉하다, 많다 이거예요. 많아, 장부보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그럼 반대쪽이 현금 과부족. 그래서 이런 그 10월 11일 같은 이런 거래에서는 여러분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놔야 되나 대변에 놔야 되느냐 그것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이 부족한가 과잉인가 그거를 판단하시면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일 날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과거에 나갔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뭐 도난을 당했더라도 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변이 일단 현금 털어내고 차변에 뭔지 모르니까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한다. 이거. 자, 10월 11일 입력합니다. 자, 부족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5만 원. 차변은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죠. 근데 5만 원. 이런 경우 출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출금도 됩니다. 예. 1번으로 하면 자동으로 그게 되잖아요. 네, 출금으로 해도 돼요. 그쵸? 네. 네, 출금 가능합니다. 출금 전표로. 예. 출금하시고 차변에다가 현금과 부족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나 차변 대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할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2일 날 거래는 무슨 거래인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일 날 10월 11일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현금과 부족을 먼저 신경 쓸 거 없이 야근 식대? 아, 복리후생비구나.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시키면 되는 거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차변에 있었던 현금과 부족은 대변에 가고 그 자리에 복리후생비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10월 12일로 입력합니다. 10월 12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도 코드가 여러 개입니다. 811번 사용해야 돼요. 대변이 현금과 부족 141번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13일 날 거 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3만 원 많은 것. 자, 장부보다 많다 이거예요. 장부보다 많다는 것은 현금이 들어왔는데 기록을 안 했다는 거죠. 차변의 현금이다 이거예요. 차변의 현금.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대변이 현금과 부죠. 예, 아시겠죠? 장부보다 현금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장부의 기록을 놓쳤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은 현금과 부족이 된다. 자, 10월 13일 입력하겠습니다. 이거 입금으로 해도 됩니다. 입금으로. 예. 저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해볼게요. 차변 101번 현금 3만원. 대변 현금 과부적 141번 3만원. 이렇게 입력한다 이거예요. 자, 다음에 14일로 가볼까요?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여러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세금이 아니죠. 네, 회사의 세금이라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 세금은 9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금을 우리가 원천 징수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때 우리는 이거를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했으니까 오늘은 납부했으므로 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예수금이 차변에 오고 서울은행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는 그런 점표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14일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입니다. 22,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2,000원. 다음 15일 거 볼까요?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 그 대신에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죠. 그 보증금을 우리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임차 보증금, 예, 임차 보증금은 말이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보증금이죠.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차변이 임차 보증금, 대변이 보통예금인데 임차 보증금은 강남 빌딩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약이 끝나면 강남 빌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5일자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10월 15일 차변의 임차 보증금 962번 강남 빌딩으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대변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셔라. 다음에 16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네. 자, 자산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자산 증가, 차변. 원인을 모를 때는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가수금. 부채.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계좌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자산 증가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잡아두시고 대변에는 가수금,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10월 16일 전표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00만 원. 대변의 가수금 200만 원. 부채 증가. 여러분, 가지급금은 자산이고요.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자, 10월 17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을 확인했다. 네, 하루 만에 확인이 됐군요. 그러면 가수금 200만 원 부채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다는 건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이 와서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계약금은 부채죠. 선수금 20만 원. 이렇게 대변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월 17일입니다. 차변의 가수금 부채 감소입니다.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인데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죠. 외상매출금은 안동상사. (180만 원이죠) 또 대변의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받으면 이것도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선수금 안동상사, 거래처 코드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가수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 선생님, 네, 그 아까 10월 16일 날 네. 그 점표 대변의 가수금에도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되나요? 아까 안 넣었는데. 예, 안 넣는 이유는요. 원인을 모를 돈이 입금이 됐는데 어느 거래처에서 입금됐는지를 알면 넣어줍니다. 아, 몰라서. 네, 그렇죠. 네네. 입금될 당시에 안동상사에서 입금됐다는 것을 알 때는 안동상사라고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입금 시에는 어느 거래처에서 입금됐는가를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 예. 그 넣는데 외상매출금이 번호가 네. 2번으로 같이 안 잡히고 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외상매출금은 코드가 108번인데 아, 108번으로 하는데 가수금하고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호가 3번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 넘어가요? 네. 그러면 그 강제로 나중에 일단 요걸 세 줄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네. 자, 지금 상황이 가수금은 번호가 2번인데 전표 번호가 외상매출금이 지금 3번으로 입력됐나요? 네네. 네. 그러면 또 선수금은요? 그것도 3번이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가수금 하나만 3번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는데 같은 번호를 쓰면 되니까 가수금을 클릭하시고 여기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능 모음을 갑니다. 기능 모음에 가서 번호 수정이라고 편집해 보면 여기 번호 수정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이 번호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3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로 저 끝까지 엔터로 지나가세요. 3하고 엔터를 쳐서 저 끝까지 넘어가세요. 네. 해결됐죠? 네네. 네. 그래서 요 세 줄이 번호가 다 같으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가 2번이고 두 개가 3번이다. 그럴 때는 하나인 것을 두 개 쪽으로 번호를 같게 맞춰주면 되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번호 수정하는 것도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입력하면 번호가 다 자동으로 잘 묶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데 동작이 평소와 다른
뭔가 이제 역동작이 나왔다든가 이랬을 때 번호가 이게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입력 다 끝내고 번호를 하나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때 번호를 수정하고자 하는 줄에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신 다음에 기능 모음 가가지고 편집에 있는 번호 수정, 그리고 번호란에 커서가 들어갔을 때 번호가 3이면 3 엔터, 2면 2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로 끝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 줄을 다 통과해야 돼요. 네, 선생님. 네. 가수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어디에서 그 서울은행이랑 이렇게 금융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코드에나 저교에 적어둬도 되나요? 뭐 가수금이 어디에 있다. 뭐 차변의 보통예금에 서울은행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거래처가. 네. 대변의 가수금을 기록할 때 어느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됐다는 것을 알 때는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 10월 16일 거래 요 상황으로 봐서는 보통예금 차변에 서울은행 200만 원은 정확히 기록할 수가 있는데 예. 대변의 가수금은 어느 거래처의 가수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가수금만 입력했어요. 보통예금이라고 쓰지 않고요. 네. 거기에 만약에 서울은행 보통예금이라고 거래처 코드가 적혀 있으면 뭐 틀리는 건가요? 같이?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이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가수금의 거래처를 보통예금이라고 같이 그냥 엔터 쳐서 이렇게 적게 되었거든요. 서울은행으로 지나간다? 예, 그러면 틀리나요?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10월 16일 거래에서 네. 보통예금 입력하고 가수금을 입력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면 서울은행이 이렇게 복사가 됐다. 네. 네. 이걸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네.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의 거래처가 서울은행일 수는 없는 것이죠. 서울은행에서 들어온 가수금이 아니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걸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표 입력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실 때 위에 있는 거래처 텍스트 같은 거, 저교의 텍스트를 복사하면서 지나갈 때는 엔터로 지나가시는데 복사를 안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방향키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셔야 위의 내용을 전혀 복사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게 됩니다. 자, 18일 18일 문제 보겠습니다.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네. 자, 카드 대금이 자동 이체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 두었죠. 그래서 오늘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에 와서 감소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정리를 하면 돼요. 네.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이 보통예금인데 미지급금과 보통예금 거래처가 다 코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10월 18일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 거래처는 삼성카드, $150만 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접어두세요. 예, 380페이지 딱 접어두시고요. 자, 오늘 회계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분계 연습하겠습니다. 분계 연습하시고 지금 11시 1분인데요. 여러분 15분까지 좀 쉬셨다가 다음에 엑셀 수업으로 갖겠습니다. 네, 15분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